너 우리 남편이 누군지 알고 있었잖아. 그 순간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다만,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김영자는 남편 김재만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빈자리가 낯설기만 합니다. 아침마다 습관처럼 두 사람분의 밥을 짓다가 멈칫하고 저녁이면 텔레비전 소리만이 적막한 거실을 채우죠. 냉장고 앞에서도 자꾸 김재만 목까지 생각하게 되고 밤이면 옆자리의 빈 베개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냉장고에는 아직도 남편이 좋아하던 깻잎과 시금치가 그대로 들어있고 찬장에는 두 사람이 함께 쓰던 가릇들이 외롭게 놓여 있어요. 김재만은 평생 따뜻하고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에 물을 주고 김영자가 깨어나기 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놓곤 했어요. 영자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라며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깨워주던 그 손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퇴근하면 현관에서부터 여보, 나왔어라고 큰 소리로 인사하고 저녁 식탁에서는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진심으로 물어보던 사람이었죠. 김재만은 늘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며 웃음을 잃지 않았고 김영자가 몸이 아플 때면 밤새 간병하며 걱정해주던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김재만은 특별한 유언이나 당부 한마디 없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잃기 전까지도 평소와 다름없이 괜찮다, 괜찮아만 반복했을 뿐이에요. 김영자는 그때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건 아닐까? 내가 놓친 신호가 있었던 걸까?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마지막에라도 고마웠다거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김영자는 남편을 그리워하면서도 가슴 한켠에 남아있는 묘한 불편함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뭔가 미완성된 느낌, 마치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감정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완전하지 않다는 직감이 있었어요. 밤마다 뒤척이며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남편의 서랍을 정리하다가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고 그의 일기장을 들춰보고 싶으면서도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며느리 지연이 오늘도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두드립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언제나 그렇듯 작은 목소리로 마치 폐를 끼칠까봐 걱정하는 듯한 톤으로 인사를 건네줘 김영자는 처음부터 이 며느리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도훈이 처음 데리고 왔을 때부터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라며 도훈이 데리고 온 지연을 처음 본 순간 김영자의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너무 수수하고 소심해 보였습니다. 마치 동네 구멍가게 점원 같은 차림새에 말수도 적고 계속 눈치만 보는 모습이 영 못마땅했어요. 우리 도훈이가 왜 저런 애를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왔는지도 분명치 않고 가족 얘기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지연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을 피하거나 말을 흐렸고 그런 모습이 김영자에게는 더욱 의심스럽게 느껴졌어요. 혹시 숨기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엄마, 지연이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힘들게 살아온 애예요. 우리가 따뜻하게 품어줘야 해요. 도훈은 언제나 그렇게 지연을 감쌌습니다. 어머니가 못마땅해하는 기색을 보일 때마다
지연을 보호하려 들었어요. 김영자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답답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억지로라도 받아들이려 노력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서늘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도대체 지연의 어떤 점이 아들을 그렇게 사로잡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시댁에 올 때마다 작은 선물을 빠뜨리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김영자가 좋아할 만한 계절 나물이나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 때로는 예쁜 수건이나 좋은 비누 같은 것들이었죠.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라며 수줍게 건네는 모습에 김영자는 겉으로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내심 편치 않았습니다. 뭔가 자기적으로 느껴졌고 혹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너무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하려는 것 같아서 오히려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오늘 김영자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연이 혼자서 몰래 제사상을 차리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김제만의 제삿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참이었는데 지연이 정성스럽게 제기용 반찬을 하나하나 정갈하게 올리고 있었습니다. 물을 깍둑썰기로 썰어 만든 깍두기, 시금치나물, 도라지 무침까지 정말 세심하게 준비한 모습이었어요. 제사상 차리는 법을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지연은 마치 오래전부터 해온 일처럼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지연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며느리의 의무감이 아니라 마치 친딸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간절해 보였거든요. 지연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제사상에 놓인 김제만의 사진을 바라보는 지연의 눈빛에는 깊은 그리움과 애틋함이 서려 있었어요. 그것은 연기할 수 없는 진짜 감정이었습니다. 그 애가 저런 걸 할 줄 알았나? 김영자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의문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했어요. 지연의 모든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마치 오래전부터 김제만을 알고 지낸 사람처럼 익숙해 보였거든요. 김영자의 가슴속에서 묘한 불안감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김영자는 지연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한 뒤로 며칠째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는 지연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 간절한 표정, 마치 친딸처럼 정성스럽게 반찬을 올리던 그 손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그럴까? 단순한 며느리 노릇이라고 하기엔 너무 진심 같았는데 김영자는 밤잠을 설치며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김영자는 거실 정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손대지 못했던 오래된 서랍장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먼지가 쌓인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니 김제만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오래된 안경 케이스, 낡은 시계, 그리고 여러 가지 잡다한 물건들이 어지럽게 들어 있었습니다. 김영자는 하나하나 꺼내며 추억에 잠겼어요. 이 시계도 참 오래 찼었지. 남편이 즐겨 차던 시계를 손에 들고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김영자는 조심스럽게 포장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면에는 중요한 것들이라고 김제만의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종이들과 사진, 그리고 몇 개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집 관련 서류나 보험 증서 같은 것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다른 것들과 달리 꽤 두툼하고 겉면에는 지연이 건이라고 남편의 필체로
또박또박 쓰여 있었습니다. 지연이 건? 김영자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남편이 며느리 이름이 적힌 봉투를 따로 보관해뒀을까요? 김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열어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지만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는데 맨 위에 있던 한 장의 병원 진단서가 김영자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진단서를 자세히 들여다본 김영자는 그만 숨이 막혔어요. 환자명 박지연, 보호자 김재만, 관계부, 검사 항목 유전 질환 스크리닝. 글자 하나하나가 김영자의 뇌리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아버지라고? 김영자는 진단서를 든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느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진단서 뒤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지연의 출생증명서 사본, 보육원 관련 서류들, 그리고 김재만이 지연에게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김영자는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져들었어요. 그럼 지연이는 우리 남편이 딸이라는 거야?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핑핑 돌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70평생을 함께 산 남편이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그럼 나만 바보였던 거네. 나만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거야. 배신감과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김영자는 울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라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진정하려고 노력하며 김영자는 다시 서류들을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지연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 김재만과 김영자가 결혼하기 몇 년 전에 태어난 아이였어요. 그럼 결혼 전 일이었구나. 그래도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왜 결혼할 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숨겨왔을까요? 수많은 의문들이 김영자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더욱 놀라운 건 김재만이 지연을 계속 돌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보육원에 후원금을 보낸 기록들, 지연이 성인이 된 후에도 몰래 도움을 준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그럼 도훈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김영자는 급히 도훈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었지만 이런 내용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김영자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연이가 우리 집에 온 게 우연일까? 아니면 계획적이었을까? 지연이 도훈과 만나서 결혼하게 된 과정을 떠올려 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혹시 지연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의도적으로 도훈에게 접근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김영자는 지연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였는데 이제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이 뒤섞였어요. 분노, 당혹감, 그리고 어쩐지 모를 연민까지. 그 애도 참 힘들었겠구나.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가족이라고 부를 수 없었던 지연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김영자는 지연을 믿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만약 지연이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다면? 만약 우리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온 거라면?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김영자는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더 큰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웠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김영자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지연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지연이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이 집에 들어왔는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김영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지연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자는 며칠째 지연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단서를 발견한 충격이 너무 커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러던 중 김영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먼저 지연의 과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 겁니다. 직접 묻기 전에 확실한 증거를 더 찾아보자. 김영자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차근차근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김재만의 오래된 수첩들을 뒤지기 시작한 김영자는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둘 발견했어요. 남편의 예전 일정표에는 광명 보육원 방문이라는 메모가 정기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자주 보육원에 갔을까? 김영자는 남편이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그것도 몇 년간 계속 방문한다는 건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김영자는 컴퓨터를 켜고 광명 보육원을 검색해 봤습니다. 다행히 보육원은 아직도 운영되고 있는 곳이었어요. 전화번호를 확인한 김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갑자기 전화해서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김영자는 용기를 내어 보육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광명 보육원입니다. 친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김재만이라는 분을 기억하시나요? 몇 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주신 분인데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김재만 선생님 말씀이시군요.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혹시 어떤 일로 문의하시는 건가요? 김영자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김재만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정리를 하다가 보육원 관련 자료들을 발견하게 되어서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직접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보육원 직원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물론이죠. 김 선생님에 대해서는 저희도 할 말씀이 많습니다. 다음 날 김영자는 광명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보육원에 도착한 김영자를 맞아준 건 50대 중반의 따뜻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원장 박순자입니다. 김재만 선생님의 부인이시군요. 원장실로 안내받은 김영자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이곳과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박지연이라는 아이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박순자 원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지연이 말씀이시군요. 혹시 어떤 관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김영자는 가지고 온 진단서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걸 발견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박순자 원장은 진단서를 보자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 이제야 모든 걸 아시게 되었군요. 김 선생님께서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연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박순자 원장이 옛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다른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항상 밝게 웃던 아이였거든요. 김 선생님께서는 지연이가 5살 때부터 이곳에 오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후원자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한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김영자는 숨을 죽이고 원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 선생님께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오셔서
지연이와 시간을 보내셨어요. 함께 산책도 하고 책도 읽어주시고 지연이도 김 선생님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아빠라고 부르고 싶어 했지만 김 선생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김영자가 물었습니다. 박순자 원장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도 가정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을 거예요. 김 선생님께서는 항상 미안해 하셨거든요. 지연이에게도 그리고 가족에게도. 하지만 그렇다고 지연이를 포기할 수는 없으셨나 봐요. 김영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괴로워했을지 상상이 갔거든요. 그럼 남편도 힘들었겠구나. 하지만 동시에 자신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서운했어요. 박순자 원장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지연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김 선생님께서는 몰래 도움을 주셨어요. 대학 등록금, 생활비. 하지만 지연이는 자신이 왜 그런 도움을 받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럼 지연이는 김재만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걸 몰랐다는 말씀인가요? 김영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자신을 아껴주는 후원자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눈치를 챈 것 같더라고요. 특히 성인이 되고 나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김영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지연이도 알고 있었던 거네. 박순자 원장은 사진첩 하나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걸 보시면 두 분의 관계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진 속에는 어린 지연이와 김재만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재만의 얼굴에는 지연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따뜻한 시선이 역력했어요. 지연이가 20살이 되던 해에 김 선생님께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박순자 원장이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 편지를 보시면 지연이의 마음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김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편지에는 지연이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언젠가는 아버지가 계신 그 가족의 일원이 되어보고 싶어요. 멀리서라도 아버지를 지켜보며 살고 싶습니다. 편지를 읽은 김영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지연이의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보육원을 나서며 김영자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연이도 참 힘들었겠구나.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지연이 도훈과 결혼한 것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계획적이었을까요? 김영자는 이제 지연과 직접 만나서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영자는 지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연아, 내일 시간 되면 우리 집에 와서 이야기 좀 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문자를 보낸 후 김영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생각에 긴장되면서도 한편으로는 후련했습니다. 지연은 김영자의 문자를 받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혹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지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김재만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특히 도훈에게는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지연은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김영자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지연을 본 김영자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제 이 아이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인지 남편의 딸인지 아니면 뭔가 꿍꿍이가 있는 사람인지. 앉아. 김영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습니다. 지연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김영자의 표정을 살폈어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경계하는 눈빛이었거든요. 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모든 걸 알게 되신 걸까? 김영자는 한동안 지연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너 우리 집에 왜 들어왔니?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지연은 당황했어요. 도훈 씨를 좋아해서 결혼하고 싶었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부도 아니었거든요. 그거 말고 김영자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너 우리 남편이 누군지 알고 있었잖아. 그 순간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결국 들킨 거였어요. 지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다만 아버지 얼굴을 가까이서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지연의 고백에 김영자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역시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거였습니다. 내가 우리 도훈이한테 접근한 것도 다 계획이었겠지. 김영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요. 그분이 도훈 씨 아버지라는 거 알게 된 건 결혼하고 나서였어요.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때 도훈 씨가 단골 손님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손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시작된 일이었어요. 그럼 언제 알게 된 거야? 김영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결혼식 준비할 때요. 도훈 씨가 아버지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때 알게 되었어요. 보육원에서 자주 만났던 그분이 도훈 씨 아버지라는 걸. 김영자는 지연의 말이 진실인지 의심스러웠어요. 너무 우연의 일치 같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도훈이한테든 나한테든.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어요. 말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거든요. 도훈 씨가 저를 떠날 것 같고 어머니께서도 절대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속이고 살기로 한 거야? 김영자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배어 있었어요. 지연은 더욱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속인 게 아니라 그냥 모른 척하고 싶었어요. 저도 평범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살고 싶었거든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았어요. 김영자는 지연의 눈물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우리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는 어떤 기분이었어? 지연의 어깨가 더욱 떨렸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마치 진짜 아버지를 잃은 것 같았거든요. 제사상을 차린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지만 마음만은 딸처럼 정성을 다하고 싶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 때문에 상처받으셨죠? 김영자는 말없이 지연을 바라봤어요. 지연의 눈물이 진짜 같기는 했지만 여전히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도훈이는 지금도 모르고 있는 거지? 김영자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말할 수가 없어요. 도훈 씨가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 아버지의 딸과 결혼한 거라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연의 걱정이 이해가 갔지만 김영자는
여전히 화가 났어요. 그럼 계속 속일 생각이었어? 김영자의 질문에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숨기고 살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었어요. 김영자는 지연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연의 이야기가 진실이라면 이 아이도 참 불쌍한 처지였어요.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부를 수 없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지만 그 사실조차 숨겨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과 도훈을 속였다는 사실은 용서하기 어려웠습니다. 지연아, 김영자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이렇게 속이고 사는 건 옳지 않아. 도훈이도 알 권리가 있고 나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어.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울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김영자의 질문에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겠어요. 도훈 씨한테 말할까요? 아니면 떠날까요? 지연의 마지막 말에 김영자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아이가 떠나면 도훈이는 어떻게 될까요? 김영자는 당장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일단 나도 생각해 봐야겠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연이 문을 나서며 한 마지막 말이 김영자의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지연이 떠난 후 김영자는 거실에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남편의 숨겨진 딸이었다는 사실, 그 진실 앞에서 김영자는 분노와 혼란, 배신감에 사로잡혔어요. 70평생을 함께 산 남편이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김영자의 가슴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 지연에 대한 의심, 그리고 자신만 모르고 있었다는 서러움까지. 그날 밤 김영자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남편의 방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서랍 구석구석을 살펴보던 중 김영자는 김재만의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평소에는 일기를 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상하다 싶어 펼쳐보니 가끔씩 중요한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불태워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김영자는 마지막 몇 페이지를 넘겨봤어요. 그곳에는 김재만의 글씨가 아닌 낯선 필체로 쓰인 짧은 메모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김영자는 그 메모를 조심스럽게 꺼내 읽어봤어요. 영자야, 내가 세상을 떠나면 제발 지연이를 버리지 마. 그 아이는 내 실수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평생 지켜주고 싶었던 아이야. 미안하다. 김영자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지연이를 걱정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럼 남편이 숨기고자 했던 건 불륜의 흔적이 아니라 책임과 사랑의 결과였던 거야? 김영자는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서운함도 여전했어요. 김영자는 계속해서 남편의 흔적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어요. 도훈의 회사에 거액의 자금이 입금된 내역이 김재만의 통장에서 확인된 거였습니다. 남편이 도훈에게 재산을 준 것도 지연이 곁을 지켜달라는 의미였던 걸까?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김영자가 더욱 놀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도훈이 그 돈으로 투자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며칠 전 도훈에게서 온 전화에서 엄마 회사 일이 좀 어려워졌어요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김영자는 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소식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도훈의 회사와 관련된 기사들을 찾아보던 중 지연의 사진이 무단으로 유포되었다는 내용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누군가가 지연을 몰래 촬영한 사진들을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김영자는 그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가 이런 일까지 당하고 있었구나. 김영자는 급히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훈아, 지연이 일은 어떻게 된 거야? 도훈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셨어요? 지연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회사에서도 이미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김영자는 아들의 힘든 상황이 느껴져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김영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했고 사진 삭제 요청도 했어요. 하지만 이미 퍼진 것들을 다 막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연이는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해요. 도훈의 말에 김영자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김영자는 모든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이 지연을 위해 도훈에게 돈을 준 것, 그 돈으로 투자에 실패한 것, 그리고 지연이 당하고 있는 피해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적인 공작일까? 김영자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음 날 김영자는 지연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괜찮니? 그 일 때문에 많이 힘들지? 지연의 목소리는 울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 때문에 도훈 씨까지 피해를 보게 되어서 정말 죄송해요. 김영자는 지연의 상황이 안타까웠지만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알겠니? 김영자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혹시 제 정체를 알고 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지연의 대답에 김영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지연이의 출생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있단 말이야? 김영자는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연과 도훈,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해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지? 그리고 목적이 뭘까? 김영자의 머릿속은 온갖 추측들로 가득 찼어요. 그날 저녁 도훈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아버지가 주신 돈을 잘못 썼어요. 도훈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김영자는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괜찮다, 도훈아. 돈보다 중요한 건 너희들이야. 엄마, 사실 요즘 지연이가 이상해요. 도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아요. 혹시 엄마는 아시는 거 없으세요? 김영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연과의 약속도 있었고 도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도훈아, 김영자가 신중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연이한테 좀 더 관심을 가져줘. 그 아이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문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김영자는 언제까지 이 비밀을 숨길 수 있을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김영자는 모든 상황을 정리해 봤어요. 지연의 정체, 도훈의 투자 실패, 그리고 지연을 겨냥한 악의적인 공격까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김영자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명한 건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김영자는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지만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너무 가혹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남편 김재만은 죽기 전까지 지연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없어서 대신 김영자에게 그 아이를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연을 의심하고 원망했던 거죠.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김영자는 자책감에 휩싸였어요. 다음 날 아침 김영자는 다시 광명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박순자 원장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어제 말씀해 주신 지연이 편지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 김영자의 간절한 부탁에 박순자 원장은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내 보여줬어요. 사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상자 안에는 지연이 어려서부터 그린 그림들과 김재만에게 쓴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김영자는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그림 하나를 발견했어요. 세 명이 손을 잡고 있는 가족 그림이었는데 아빠, 엄마 그리고 자신으로 보이는 아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그림은 언제 그린 건가요? 김영자가 물었습니다. 지연이가 10살 때쯤 그린 거예요. 김 선생님께서 오실 때마다 보여드리곤 했죠. 그때마다 김 선생님은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박순자 원장의 말에 김영자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지연이가 얼마나 가족을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김영자는 지연이 어렸을 때 쓴 다른 편지들도 읽어봤습니다. 아빠, 다음에 오실 때 엄마도 같이 오세요. 엄마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아빠, 우리 집은 어디에 있어요? 언젠가 놀러 갈 수 있을까요? 아빠 어른이 되면 꼭 아빠가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 어린 지연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편지들을 읽으며 김영자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지연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박순자 원장이 옛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일찍 철이 들었고 항상 어른들 눈치를 보며 살았거든요. 아마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걸 일찍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김 선생님이 오시는 날이면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김영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보육원 앞 벤치에 앉아 한동안 울었어요. 그 애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지연이 제사상을 차릴 때의 그 간절한 표정이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단순한 며느리의 의무가 아니라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에 대한 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영자는 지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연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자. 엄마랑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문자를 보낸 후 김영자는 자신이 엄마라는 말을 쓴 걸 깨달았어요. 언제부터인가 지연을 며느리가 아닌 딸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지연이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수척해 보였어요. 최근에 당한 일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김영자는 지연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들어와, 지연아. 밥 차려놨어.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김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어제는 너무 화가 나서 심한 말을 했구나.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야말로 속여서 죄송해요. 오늘 보육원에 다시 다녀왔어. 김영자의 말에 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내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 편지들 다 봤어. 그제야 알겠더라. 내가 얼마나 가족을 그리워했는지. 김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의 눈시울도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계신 그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김영자는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알아, 지연아. 이제 다 알겠어. 내가 도훈이를 만난 것도, 우리 집에 들어온 것도 다 운명이었나 보다. 김영자의 말에 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우리를 이어준 것 같아. 김영자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김영자는 가지고 온 봉투 하나를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내 아버지가 너한테 남긴 거야. 봉투 안에는 김재만이 지연을 위해 모아둔 적금 통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지연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게 해서 미안했다.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우리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편지를 읽던 지연이 눈물을 터뜨렸어요. 김영자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와 감정들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정말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김영자는 지연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래, 지연아. 이제부터 넌 내 딸이야. 두 사람은 한동안 안고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오해가 해소되는 순간이었어요. 엄마. 지연이 처음으로 김영자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김영자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훈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고 지연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찾아야 했어요. 지연아, 이제 도훈이한테도 말해야 하지 않을까? 김영자의 제안에 지연은 망설였어요. 무서워요. 도훈 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괜찮아. 도훈이는 너를 사랑하니까 이해해 줄 거야. 그리고 이제 엄마가 있잖아. 김영자의 말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김영자와 지연이 화해한 지 며칠 후 드디어 도훈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시간이 왔습니다. 김영자는 지연과 함께 도훈을 집으로 불렀어요. 도훈아, 오늘 저녁에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자.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전화를 받은 도훈은 어머니의 진지한 목소리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녁 무렵 도훈이 집에 도착했을 때 지연도 이미 와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두 사람의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김영자와 지연 사이에 묘한 동질감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도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고? 도훈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김영자는 깊은 숨을 쉬고 말문을 열었어요. 도훈아, 앉아라. 내가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도훈은 소파에 앉으며 어머니와 아내의 표정을 번갈아 봤습니다.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김영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연이와 우리 가족 사이에는 특별한 인연이 있어. 도훈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특별한 인연이요? 김영자는 며칠 전 발견한 진단서를 도훈에게 보여줬습니다. 도훈은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환자명 박지연, 보호자 김재만, 관계 부. 도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서류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훈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김영자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지연이는 내 아버지의 딸이야. 도훈은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딸이라고요? 그는 지연을 바라봤어요. 지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연이는 내. 도훈은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정확히는 이복 누나가 되는 거지. 김영자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결혼 전에 지연이 엄마와 만나서 생긴 아이야. 하지만 사정이 복잡해서 지연이는 보육원에서 자랐어. 도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결혼한 건? 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도훈 씨,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정말로요. 당신을 만났을 때는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알게 된 건 결혼 준비할 때였어요. 도훈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 당황, 배신감.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럼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네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해요. 말하고 싶었지만 무서웠어요. 당신이 저를 떠날까봐. 김영자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도훈아, 지연이를 탓하지 마라. 이 아이도 많이 힘들었어. 그리고 보육원에서 가져온 지연의 어린 시절 편지들과 그림들을 도훈에게 보여줬어요. 이걸 보면 지연이가 얼마나 가족을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도훈은 지연이 그린 가족 그림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세 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이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연이는 이런 가족을 꿈꿔왔어. 김영자의 설명에 도훈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도훈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내 아버지는 평생 지연이를 돌봐주셨어. 보육원에 후원도 하시고 몰래 생활비도 도와주시고. 김영자는 김재만이 지연을 위해 한 일들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그리고 내 회사에 투자금을 준 것도 사실은 지연이를 부탁하는 의미였던 것 같아. 김영자의 말에 도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마지막에 저한테 주신 그 돈도? 그래, 아마 지연이를 지켜달라는 뜻이었을 거야. 도훈은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버지의 마음, 지연의 처지, 그리고 자신의 감정까지. 정말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연아, 도훈이 조심스럽게 아내를 불렀어요. 네.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너, 나를 진짜 사랑한 거야? 아니면? 도훈의 질문에 지연이 급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사랑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은 변한 적이 없어요. 다만 말할 수 없어서 괴로웠을 뿐이에요. 도훈은 지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이 조금씩 풀렸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김영자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이복남매라고 해도 혈연 관계가 멀고 서로 모르고 만난 거니까. 중요한 건 마음이야. 김영자가 계속 말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니? 도훈은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처음엔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생각해보니 우리는 운명이었나 봐.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아버지가 하늘에서 우리를 이어주신 것 같아. 그리고 도훈이 지연의 손을 꼭 쥐었어요. 너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항상 조심스러워 했는지, 왜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글썽였는지. 김영자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구나. 지연이 김영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엄마, 정말 고마워요. 도훈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라고? 응, 이제 지연이는 내 딸이야. 김영자의 선언에 도훈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정말 한 가족이 되는 거네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오해와 아픔이 해소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김영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정체를 밝혀야 했어요. 그런데 지연이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야? 김영자의 질문에 도훈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것도 해결해야죠.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하니까요. 진실을 모두 털어놓은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영자는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웠어요. 지연과 도훈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였지만 앞으로 이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었거든요. 특히 지연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아 불안한 마음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영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가서 자신의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기로 한 겁니다. 선생님, 제 유언장을 다시 쓰고 싶어요. 김영자의 말에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가족 구성에 변화가 생겼어요. 김영자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유언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김영자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새로운 유언장에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전 재산의 절반은 도훈에게, 나머지 절반은 지연에게 균등하게 분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유언장의 마지막 문구였어요. 나 김영자는 박지연을 내 남편 김재만이 사랑한 딸이자 나의 며느리로서 그리고 지금은 나의 진짜 딸로 인정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돌아오는 길에 김영자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아, 오늘 저녁에 도훈이랑 같이 와.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지연은 김영자의 목소리에서 뭔가 특별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네, 엄마. 금방 갈게요. 저녁 무렵 도훈과 지연이 함께 찾아왔어요. 김영자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하며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저녁상을 가리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우리 가족이 진짜로 하나가 되는 날이거든. 도훈과 지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김영자는 새로 작성한 유언장을 두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걸 보렴. 도훈과 지연은 유언장을 읽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엄마, 이건... 도훈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김영자를 바라봤어요. 엄마,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한 일이야.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그리고 김영자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내가 해야지. 도훈은 어머니의 결정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옳다고 생각해요. 지연이는 우리 가족이니까요. 도훈의 말에 지연이 더욱 감동했습니다. 도훈 씨, 정말 고마워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어요. 그때 도훈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어요. 네, 잡았다고요? 도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지연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드디어 잡힌 거였어요. 누군데요? 도훈이 물었습니다. 회사 전 직원이라고요? 왜 그런 짓을? 전화를 끊은 도훈이 설명했어요. 지연이를 괴롭힌 사람들이 잡혔어요. 회사에서 해고된 직원이 복수 차원에서 한 일이래요. 김영자와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겠구나. 김영자가 말했어요. 그런데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 관계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하죠? 김영자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당하게 살면 돼.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운명 같은 만남이었잖아. 도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아,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 만난 거야. 그 어떤 것도 우리 사랑을 흔들 수 없어. 지연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가족이 되어서. 김영자는 집 마당으로 세 사람을 이끌었어요. 마당에는 국화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저 꽃들을 보렴. 김영자가 국화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겨울을 견뎌내고 다시 피어난 꽃들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지. 가족이란. 김영자가 깊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피보다 깊은 연으로 묶이는 거야. 때로는 상처로 시작해서 이해로 자라고 결국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니까. 도훈과 지연은 김영자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며칠 후 세 사람은 김재만의 묘소를 함께 찾았습니다. 김영자는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모두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지연이도 우리 딸이고 도훈이도 행복해하고 당신이 원했던 일이 이루어졌어요. 지연은 처음으로 김재만의 묘비 앞에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지연의 고백에 도훈과 김영자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모두 드러나고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연이 말했어요. 엄마, 도훈 씨, 저 정말 행복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김영자는 지연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도훈도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김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족이란 서로를 지켜주는 거니까. 그날 밤 김영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남편이 남긴 숙제를 모두 해결한 것 같은 후련함이 있었어요. 지연은 이제 정말로 자신의 딸이 되었고 도훈도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세 사람이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며칠 후 지연이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도훈 씨, 저희에게 새 생명이 찾아온 것 같아요. 김영자와 도훈은 깜짝 놀라며 지연을 안아주었어요. 정말 우리에게 아기가? 새로운 생명의 소식은 이 가족에게 더욱 큰 희망과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완전한 가족이 되는 거였어요. 오늘 이야기에 잔잔한 감동을 받으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